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3주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3월에는 여러분들이 벚꽃 휘날리는 가운데 우아하게 아파트 임장하는 사진들을 많이 보았어요. 지금 제 그 4월 빌라 강의 이후로 전국에 그 캣토톱이 품절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빌라 강의를 듣고 무릎을 쳐서 캣토톱이 전국적으로 품절이 되었는데, 또 아파트는 이제 우아하게 여러분들이 막 임장을 다니셨는데, 빌라는 또 썩빌 이런 거 찾아다니시면은 언덕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임장 다녀와서 또 캣톱톱 붙이느냐고 전국적으로 제가 제약회사에 공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제를 다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조를 뽑아야 될지, 또 개인 과제는 어떤 과제를 뽑아야 될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임장을 가시고 또 입찰을 하신 조가 또 계시고, 또 실제 임장한 지역에 물건을 매입하신 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실제 임장 가서 매입하신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그 수익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그 조의 그런 임장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22조 미래 바램님이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조 불사조 미래 바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2조 네. 많이 안 떨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그냥 과제로. 그냥 이렇게 해서. 네네. 네. 그러면 그냥 스크롤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네네. 그러면은 한번 미래 바램님이 네. 발표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 지금 화곡동 모아가 되기 전에 공매를 하나 이제 온비드로 받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제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근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싼 가격으로만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물어보지 그랬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폐차하기를 너무 기다렸었는데요. 네. 드디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입찰서를 넣고 이제 네. 낙찰 그 뒤에 폐찰되기를. 네네 후회한 거죠. 그 뒤에 조방에 한번 올렸다가 거의 아시는 분들이 다 걱정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이 물건을 갖고 저희 조방에 올려서 먼저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찰하기 전에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네. 낙찰받고 분석을. 네. 이 첫 낙찰이신가요? 네네 첫 낙찰했어요. 네, 첫 낙찰 받으면 이게 내가 잘 받은 걸까 많이 우울한 마음이 있죠. 저 한 달 동안 아마 머리가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조박에 올려서 일단 많은 걱정을 들었죠. 듣고 난 뒤에 다들 이제 조원들이 저 때문에 이 물건을 거의 이제 공부하시다시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제 결정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포기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냥 부동산에다 전화를 드렸죠. 네네.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 저 이거 포기하겠다. 네, 뭐 부동산 사장님들도 다 하시는 말씀, 근생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게 낫겠다. 아무리 싸도. 그런데 그 포기하는 그 순간에 저희 예전에 소트스 저희 동기가 전화를 딱 하게 됐죠. 네.
언니 네. 거기 모아주택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연장되는 날까지 놔뒀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네. 사장님 저 이거 포기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러면 7층에 그 건물 7층에 네. 집이 나왔으니 네. 매수를 해라. 저는 그럼 360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는 돈이 없으니 갭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해서 갭을 3천짜리를 2천으로 줄여주시고 저는 그 360의 그 입찰금을 오히려 더 받은 셈이 된 거예요. 풀피로. 네,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 주셔서 가지고. 네, 1,000만 원을 다운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건물 그 공매 건물 7층에 제가 1억 9천에 갭 2천 해서 전세는 1억 7천에 넣고 제 주택을 매입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모아주택에 대한 그 네. 입지를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해봐 주세요. 모아주택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추진하시는 첫 사업이긴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선정 지역까지는 안 됐고 이제 관심 지역까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를 노후된 단지를 여러 가지 그 구역을 지어서 같이 모아서 만드는 거를 모아타운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처음이라 너무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브로셔가 나온 거를 네, 네. 제가 이걸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원래 네. 낙찰 받고서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되고 네. 예,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모아타운의 혜택은 이렇게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모아서 하나의 그 구역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개발을 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그 구역을 다 지은 것을 모아놓고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공용시설을 한꺼번에 네. 아파트 대단지처럼 그쵸. 같이 묶어주는 게 장점인 그런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화곡동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 때문에 이 화곡동도 이걸 굉장히 지금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택이 지금 중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 지주택도 아직은 뭐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지주택에 동의서를 넣으셨던 분들은 다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알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수익의 예상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이제 모아타운 화곡동 ABC고요. 근데 네네. 우리 지금 미래바램님이 구입하신 그거에 대해서 그 한번 화곡동 지역을 우리 다른 엑시터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번 김에 네네.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화곡동은 지금 지역이 A 구역과 B 구역과 C 구역 그리고 C 구역 확장까지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요. 네. A, B, C 구역은 거의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 확장만 지금 이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요 C 구역에 빌라 하나를 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시세가 이렇게 원래는 보통 2억대 초반이면 매매가 되고 보통 전세가는 한 1억 후반? 뭐 1억 6천에서 7천 사이가 원래는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상태는 거의 2억대 매매는 2억 후반 그리고 전세도 한 2억 초반 정도. 짧은 이렇게. 기간에 또 네. 시세가 막 네네. 바르게 올랐네요. 네. 거의 한 달 기간 안에 거의 매물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네. 되게 여기에서도 걸어서 한 5분 내지 7, 8분 정도? 네네. 제가 그쵸? 까치산역에서 내려서 한번 시간을
재보고 걸어봤더니 거의 한 10분이면 저희 오는 요 끝 구간까지는 다 오겠더라고요. 그리고 구역이 너무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좀 솔직히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 우리가 부동산 플래닛이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이제 요렇게 모아타운이라든지 요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좀 빨간색이 네네. 진한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신축이 좀 많이 보여요, 파란색들이.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건지.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오픈 채팅 그래서 이제 일단 화곡동에 제가 지주가 됐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대한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서 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로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노후도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배웠던 게 선생님한테 이게 플래닛을 들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많으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화곡동 이 모아타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상태는 한 노후도를 거의 한 50% 정도? 요렇게만 보고 선정을 해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좀 많이 완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 맞아요. 구역별로 재건축에 대한 노후도가 이제 몇 % 이상이면은 요게 가능하다. 네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파란색이 있어도 네. 만약에 그 지역에 대한 노후도가 그 기준되는 그 기준 퍼센트만 넘으면 요거 하는 데는 이제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 특히 모아는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금액을 조금 적게 투자했으니까 네.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또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네. 금액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면은 이제 내 돈이 다 들어가 있어 묶여 있으면 오랫동안 일이 진척이 안 되면 이게 되게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체돼도 이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선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확장 시구역 확장은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29일 정도, 4월 29일 정도면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확정이 발표가 되는구나. 네네. 네. 모양도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네. 어디 보면 막 되게 울퉁불퉁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었을 때 이제 예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듯하게 올라가있어요. 잘린 구역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요 주변에 그 권리 선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22년 1월 20일 이 전건만 인정을 해주시기로 하고 네네. 9억에 대해서 다들 구매 문의를 많이 하시면서 이걸 물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권리 선정이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냐. 근데 9억에 대해서는 아직은 8월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로는 힘들지만 아직은 8월 전까지는 네네. 괜찮다. 그러니까 그 권리 산정일이 2022년 1월 20일인데 요것은 22년 1월 20일까지 그 준공 승인이 난 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2022년 1월 20일까지 내가 잔금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네. 소유권 이전 기준일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것은 이제 건물이 지어져서 준공 승인 난 게 22년 1월 20일 까지인 물건들은 그 이후에 구매를 해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축이라도 그 정도 그 전이면 그렇죠. 신축이라도 1월 20일 전에 네. 준공 승인이 났으면 이게 가능한 그런 물건들인 거죠.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저희 설왕설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저것을 22년 1월 20일까지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그 우리 22조는 또 확실하게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다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저희 조원분들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단지 그냥 그 물건이 아깝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또 부동산 사장님의 우연찮게 법인으로 갖고 계신 저희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셔서 저한테 그냥 종부세가 이제 네네.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기가 또 잘 맞게 마침 그 또 그 물건이 나왔네요. 시세보다 거의 제가 한 5천 정도 싸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막 정말 풀핏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저한테? 아니면 그분은 법인이시면서 이걸 갖고 계시면 계실 텐데요.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게 저희가 요 이렇게 점선이 돼 있는 네네네. 요 2종 주거 지역이지만 네. 일부는 3종이거든요. 네네. 근데 요 부분이 이 지주택들이 갖고 있다 하셔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고 저 오픈 채팅방에다가 엄청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이 계시니까 아직은 조합이 설립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네. 뭐 100일, 102 요거는 네. 무슨 요 구역에 A 구역에 대한 여기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여기서 섹터장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요 구역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따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하셨을 때 동의서를 네네. 증거하거나 네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일들을 나눠서 분담해서 하기 위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너무나 감사하게 싹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임장을 통해서 또 저런 물건들을 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저도 가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갔을 때 그러니까 네이버에 매물도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는 매물들이 더 그렇게 조금 보석 같은 물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실제 발품의 중요성이 저런 물건을 만났을 때 정말로 가장 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전생에 나라를 5,000개 구하셨다고. 예, 5천만 원이라서 5,000개. 예, 5천 싸게 구입하신 거. 예. 오늘 덕분에 이제 모아타운 공부하네요. 아마 화곡동이 내일 또 이제 블락에 임장을 또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예. 저 소금빵 맛 조아님, 모아타운 투자했는데 화곡동이신가요? 네. 소금빵 맛 조아님도, 네. 투자하셨나요? 네, 화곡동. 네. 부동산 사장님 그러니까 덕분도 있었던 게 제가 그 공매권 때문에 여러 부동산을 갔다가 마지막에 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되게 불쌍하셨대요. 왜 근린을 잡아서 나한테 왔느냐. 그래서 되게 불쌍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제가 마지막에 저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이 하고 싶었던 물건이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한테 넘기셨다면서. 제가 그 사장님만 갖고 계신 물건이었네요. 네. 본인이 관리하시던 물건이라 전세를 다 맞춰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복비를 2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5천만 원이나 싸게 샀는데. 네. 그리고 복비가 또 5천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또 빌라가 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또.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용역 관리 이렇게 수립 요 상태거든요. 아직 지정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이게 이제 다른 재개발하고는 조금씩 틀려서 이렇게 이 단계에서 넘어서 지정 고시가 되면 바로 조합 설립하고 동의를 80%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소유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더 전단지를 들고 동의 받으러 다니는. 제가 어거지로 동의를 받으러 다니려고 지금 열심히 하셔야지 또 이렇게 80% 이상 받기가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저런 거에 이제 많이 깨어 있잖아요. 또 본인의 자산의 가치를 증대를 시키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서 동의율이 어떤 때는 정말로 쉽게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1, 2%가 부족해서 또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나 재개발, 재건축 갖고 있는데 막 그 퍼센트가 약간 부족해서 막 시비가 많이 붙고 그 시간도 지체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재개발, 재건축에 물건 투자가 됐지만 내 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내고 있는데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도 그 가상으로 사이버 머니가 그러니까 시세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아직 팔리진 않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에다가 정말 1억이든 2억이든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 돈이 빨리 회수가 돼서 내가 다른 거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할 텐데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게 시비가 엇갈려서 이게 조합장이랑
싸우기도 하고 뭐 으쌰으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전혀 내 돈이 현재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대출과 보증금으로 다 레버리지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묵히면 묵힐수록 시세가 계속 상승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단계가 이제 용역의 단계라서 지금 지정고시 조합 설립해서 이제 착공하고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아마 많이 남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조합 설립 전이라도 만약에 지정고시 되면 또 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시세가 상승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확 보셔서 나는 이쯤에 이렇게 수익을 이제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한다 하면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난 또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은 가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적게 이제 소액으로 투자돼서 이제 길게 가셔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조원분도 같이 임장을 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그 부동산에 가서 브리핑을 받을 때 브리핑 하시던 부동산 소장님께서 되게 막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중학교도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가 아마 이 안에 생길 거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조금 분쟁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있으면 여기가 좋은데 솔직히 고등학교는 뭐 다 큰 어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걸어 다녀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블 역세권이구나. 네네. 5호선과 5호선과 2호선이 같이 있고 또 네네. 이제 이 2호선 연장이 또 이제 앞으로 송도까지 있을 예정이 있긴 하는데 아직도 그것도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네. 목동선이 또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장되는 목동선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강북선이라고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 강북선까지 목동을 중간에 거쳐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 구역에서만 거의 한 5개 노선이 겹치는. 네. 저는 화곡동에 너무 빌라가 많아서 별로 막 저도 화곡동은 항상 화곡동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곡동 가보고 그 주민들의 그 재개발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근데 또 화곡동이 또 그 경매로 또 유명한 동네잖아요. 100건 아마 이상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희한하게 저희 동네가 본동은 아니라서 일동은 그렇게 경매건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동은 이 건너가 본동, 여기는 거의 다 검정색이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쪽은 이제 개발이 안 되고 다른 개발로 들어가시는 쪽이라 저희가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다 선순위 임차인 아니면 너무 이제 골치 아픈 물건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경매로 먼저 덤벼서 저희가 물건을 받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일반 매매로 대부분 정리해서 갭이 한 3천 정도를 찾았는데 이때만 해도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갭이 6천에서 8천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지정고시가 되시면 거의 신당동처럼 1억으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벌써 1억, 갭이 1억이 넘어갔는데요. 여기는 약간 좀 오래된 건물이 아닌 최근에 이제 최근에 신축이나 준신축의 물건이라서 이렇게 3천만 원 갭 투자들은 거의 오래된 구축 10년 이상 된 그런 구축들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준신축들은 거의 1억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22조에서 또 화곡동 같이 매입하신 또 다른 정수기 님이시라고 또 1억 5천짜리 갭 1억 5천? 아니요. 매매요. 그냥 근데 그 갭이라고 할 수 없는 게 1억 5천 예전 그러니까 석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일반 건축물이 있는 걸 하나 매입을 하셨는데요. 그냥 갭 한 3천 갖고 하시면 되겠다 했는데 그 건물을 그 전체를 다 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저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이걸 수리해서 내주면 전세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루 1억 5천. 그러면 풀피잖아요. 그냥. 그러면 나는 3천은 그럼 갭을 생각했으니까 인테리어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피 투자로 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물건 분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준공이 되신 건물을 그래서 시세가 네. 지금 2억 3,700 정도 되시고요. 면적이 비슷비슷한 걸 저희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네. 오늘도 네. 네, 무릎을 탁탁 쳐서 배 아파 하신다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아니, 온스님 그러길래 저기 지난번 빌라 강의했을 때 얼른 다니셨어야죠. 네. 저희 이렇게 매물들은 나와 있고요. 네, 좋은 분들이 이렇게 물건 분석하셔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PPT를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하지만 아직 인지를 못해서 그럼 나만 알아보게만 하면 되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노트 수첩에다 쓰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시세들이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변 시세와. 근데 지금 이 시세들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하고는 틀리게. 근데 비싼데요, 상당히? 네. 많이 오른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평수가 전용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10평대 아닌가요? 네, 10평대. 네, 10평대인데도 2억 5천씩.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한 5년 이내에 5년, 7년 정도의 물건인데 비싸네요, 좀. 원래 이제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시세가 아니라 그 만약에 모아가 호재가 없었다면 그렇죠. 또 2억대 초반으로 끝났을 시세들이거든요. 막 한 달 사이에 막 거의 5천 이상 정도 네, 오른 네. 것 같아요. 네. 그 매물건들하고 제가 이제 구입한 C구역. 네, 네. 7층에 704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전 시세로 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기 전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나마 이게 이제 예전 시세에 그 근접한 그 물건을 제가 이제 그대로 네, 네. 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14년도에 다 승인이 난 건물들이고요. 주변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그 전에는 너무 작나요? 아니, 네. 아니 그래프만 딱 봐도 네. 최근에 갑자기 시세가 이렇게 상승한 이제 뭐 코브라긴 코브라인데 네, 코브라지만 코브라 같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 이제 그 조원분들이 시세 분석을 해주시고 거래나 또 이제 인구수, 이제 이동수 같은 거 해주시고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보통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네, 한 칸을 날라서 갔구나. 네. 네. 다시 이렇게 네. 정확하게 네. 찍어봤더니 그냥 천천히 걸음으로 11분. 네. 네. 이렇게 안 찍고 네. 그 네이버에서 그 길 찾기 하시면 네. 알아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줘요. 네네. 네. 네. 이거는 그냥 내가 딱 네, 제가 내가 찍은 찍은 거예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길 찾기 하시면 길 찾기로 도보, 뭐 대중교통, 뭐 자차 이렇게 하면은 빠른 길 찾아주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2분밖에 아니 도보 11분. 네. 저는 날아다녔던 거를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불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처음에는 잘못 낙찰을 받은 듯 하였지만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수익으로 잘 풀어내신 게 정말로 이제 신의 한 수고 점점 이렇게 배우시면서 또 불인이를 이제 꼬리표를 떼가고 이제 고수의 길로 이제 가는 거죠. 저 임장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제 물건은 따로 놔두고 다른 물건을 이제 갭 차이가 여기는 6천이 벌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시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약간 다세대 같은
그런 좀 높은 빌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 없이 아. 앞에는 공원이 있고 건너편에 네. 이제 교회가 있어서 그 주변은 조용하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새로 다른 물건 입장을 가신 거예요? 네, 제 물건을 놔두고 아, 이제 다른 물건 또 하나 또 사고 싶어서. 저희 조원분들을 위해서 아, 좋은 분을 위해서. 네 같이 이제 임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빌라 이제 현장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이런 작성을 해보니까 아 이게 왜 필요한가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죠. 네. 항상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를 작성해 봄으로써 조금 이 물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임장을 할 때 여러 물건을 보잖아요. 네. 한 군데 가서도 뭐 한 물건 거의 뭐 4-5개 보는데 이제 머릿속에만 있으면 나중에 갔다 와서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거기가 그거였나? 막 이런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이런 판 있잖아요. 판 네. 하나씩 갖고 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 와서 아, 맞아. 이게 바로바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면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끝냈을 일인데 맞아요. 이렇게 과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을 수도 없고 사진 찍으랴, 네네. 이거를 막 알아보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지금 이제 결론이 네 이 물건은 투자 금액이 6천. 그런데 네. 6층에 어떻게 걸어 다니나요, 다들? 근데 이렇게 또 제가 높으면 또 싫어할지 저희 조원들 다 안 올라가셨겠죠. 네. 네. 근데 걸어갈 만했나? 네, 걸어갈 만했어요. 주인분이 너무나 여유롭게 저희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이거 괜찮아, 공기 좋아 막 이러시면서 6층이라 공기 좋다. 네, 저희 이제 브리핑 듣고 부동산에. 네, 이 동네가 이렇게 너무 구역이 정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아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네, 깔끔한데요. 너무 깔끔하고 예. 건물들도 너무 잘 돼 있고. 예, 다른 조원분들은 정말 다 썩들 올라가고 언덕백이 올라가고 되게 힘들어서 네. 캐토톤 몇 개씩 붙이는데 저희는 다 평지를 노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다만 네. 평지인데 6층이다. 네네. 걸어서. 근데 뭐 다른 건 다 괜찮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이게 조금 노후가 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재건축 들어가기 전까지만 네. 이제 임차만 잘 맞추면 되니까. 네네. 네. 여긴 잘 나간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조금 옛날스럽게 이제 지으신 거라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 수익률을 이제 이렇게 내주셨거든요. 저희 조원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즉시 매도 시 제가 지금 1주택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지금 70% 양도세를 이렇게 전체 똑같이 내고 네네. 2주택자이실 때도 거의 이거는 그렇죠. 지금 세율이 네네. 1년 이내 단타니까 네네. 77% 똑같죠. 네네. 네네.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이제 근데 2주택, 3주택이면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알아서들 이제 정부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할 때 항상 이제 그 세금까지 같이 공부가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에서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양도세 계산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한 몇 억을 벌을 걸 정말 1억만 벌고서 끝낸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매도를 하기 전에 이제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22조에서 다 같이 조사했지만 조금 놓친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이제 이런 엑시트 플랜을 세울 때부터도 세금 계산을 잘 하셔서 이렇게 내가 들어가기 전에도 하셔야 되지만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여러 방법으로 좀 해보셔야지만 최대의 그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짤 수가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 같이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년 보유 후 매도 시 이렇게 짜주셨거든요. 이건 맞나요, 선생님? 이거는요, 한눈에 봐서는 네. 그냥 얼핏 봐서는 네. 네, 여기는 지금 네. 또 이제 2주택, 3주택자로서 또 이렇게 중과세를 네네. 넣어놨어요. 네네. 아니다. 단타니까 77%가 가장 세니까 전 맞는 것 같아요, 또.
이걸 보니까 네. 아까 전에 77% 최고 세율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주택이었 유지를 하고 2년 후에 매도를 했을 때 일반 과세에서 네네, 네, 이렇게 네. 수익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네, 이제 2주택이 되게 생겼습니다. 네. 왜요? 네. 공매를 아직 놓치지 않고요. 공매를 매각을 했어요. 그 건물의 3층을요. 저 아까 전에 낙찰 받으신 거 그거? 네네, 포기를 안 하고. 근데 그거는 네. 근생이라고 했잖아요. 근생인데 이제 용도가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네. 이제 네. 주택으로 나오죠.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2년 후에 제 거를 7층을 매도를 했을 때 이런 수익이 날 거라고 아마 제 다주택자가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은 매도를 하기 전에 네. 이제 매도 순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팔아야지 수익 양도세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매도하기 전에 이제 조금 그런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수수료 조금만 더 내시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수료가 양도세 필요 경비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세무 상담을 받아도 내 돈이 별로 돈이 더 들어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요 경비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닐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꼭 전문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매도 순서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요거를 잘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세전 수익. 네. 그래서 이제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부르신 상태인 거잖아요. 다이어트 할게요. 아니요. 그럼요.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낙찰을 제가 보니까 3월 7일 정도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2달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정말 그때 낙찰 받고 되게 우울했던 마음이 네. 지금 이제 얼굴에 표정이 이렇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라 공부 잘하신 것 같죠? 네. 저 네. 소투스 때 선생님 그 공부할 때 제가 못했던 거를 한을 푼 것 같아요. 네. 우리 4주차 과제 있잖아요. 네. 네, 4주차 과제 하러 오셔야 되겠네요. 네. 낙찰 받거나 매입하시면 다시 오셔서 이제 네. 4주 과제, 다시 나 소투스인데 이렇게, 물건 처리해서 성과 냈다. 예, 저희 네. 4주차 과제인데, 다시 올 것으로. 예, 네. 다시 오셔서 과제를 알겠습니다. 꼭,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모아를 들어오실 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다시 네,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오늘 화곡동 22조의 화곡동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조금 시세가 우리 처음 3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시세가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매수하기보다는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모아타운을 같이 보는 차원에서 임장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좋은 수익으로 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물건을 계기로 이제 꾸준하게 더 계속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떨리고 너무 잘하시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화곡동 소유주 단톡방에서 행크TV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대요. 네. 화곡동 이렇게 핫한 곳인지 몰랐네요. 그러면은 다음, 다음 우수조를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4월에 이제 강의를 말씀드릴 때 그런 돈 되는 빌라,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긴 한데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갭 투자만 하는 그런 빌라가 아니라 똑같은 돈을 들였지만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방법으로서 앞으로 아파트가 될 빌라라든지 아니면 비밀이 있는 빌라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임장하면서 또 물건을 고르고 수익을 내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바라는 임장이나 과제를 위한 임장보다는 이렇게 임장을 해서 실제까지 마무리 이어지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조는 어떤 조일까요? 다음 조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프터 스터디 부동산 112조의 조장 에피파니 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우리 112조는. 네. 너무 떨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만 압니다. 네, 저도 얼마나, 네, 이 자리에 있으면 떨려요. 네, 우리 112조는, 우리 지난 3월에도 우수조였어요. 아, 네. 네, 이번 4월에도, 근데 제가 이제 중복 되게 안 뽑히려고 112조를 이제 되게 좀 제껴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112조로 우리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네, 너무 112조가 3월에도 좀 잘하셨지만, 4월에도 잘하셔서, 잘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체 조원들이 다 단합되게 잘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바우님? 바우님이. 통통한 바우님. 통통한 네. 바우님께서 또 자료 작성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거. 네. 한번 네, 같이 우리 112조 물건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2조의 조장 에피파니 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4월 과제인 그 동대는 빌라, 비밀이 많은 빌라를 찾는 과제를 처음에 들었을 때 과연 이런 조건을 다 맞는 빌라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에 사실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조에서 이제 단톡방에 서로 그 재개발 지역에 해당할 만한 어떤 개발 구역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지 선정된 지역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막 올라왔고 저희가 같이 보기 시작했고요. 네. 저희는 일단 과제를 재개발 후보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중에 지역을 한 군데 정한 뒤에 그 지역 내에서 빌라 물건을 검색해서 일단 후보 빌라 3곳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빌라 중에서 손품 조사와 실제 임장을 통해서 자료를 더 조사한 후에 최종 빌라를 하나 골라서 적정 가격 산출과 수익 계산 해보고 엑시트 플랜까지 한번 짜보는 식으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재개발 후보지 중에 저희는 일단은 서울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계획이 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속도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대부분 서울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가 있어서 한번 조원분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면적이 좀 넓은 구역들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양천구, 송파구, 노원구 등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 이제 SH나 LH 공공이 참여해서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인 공공재개발. 이곳은 이제 이미 24곳이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또 보다 보니까 신월동, 뭐 장애구역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면적으로? 네네, 면적이라든지 예상 세대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앞에 보았던 신속통합 구역과 이제 공공재개발 지역에서 한 개 지역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어떤 조사할 지역을 그 양천구 신월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양천구 신월동은 여기 이미 그 신월 7동 1구역과 뭐 2구역 이런 데서 이미 이렇게 공공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인근의 신정동에서도 재정비 촉진구역이 선정되어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빨간 조끼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리버 파크 트레인 뷰 스쿨 이런 항목에 대해서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신월동은 그 한강 고수부지단 선유도공원까지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바로 서서울 호수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2호선 신정 내거리역, 5호선 신정역,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비 타당성 진행 중인 뭐 많은 노선도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뷰 항목을 좀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뷰가 될 만한 곳이 어떤 게 있을까? 한강이 보일까? 아니면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다가 보니까 빌라가 이제 고층 신축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는 서서울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향산 등이 좀 뷰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뷰는 억지로 좀 짜맞춘 것 같은데.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는 그 학군이라는 이제 강력한 요소가 있고요. 네, 이제 목동 학군은 이제 서울 3대 학군, 뭐 대치동, 중계동과 함께 3대 학군으로 불리고, 이제 목동 학원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도가 있어서 신월동은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어떤 가장 좋은 강점들을 많이 좀 이미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목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지역을 그 부동산 플랜에서 그 노후도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부 파란색 그 신축된 그런 부분도 보이지만 이미 빨간색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쪽에서 있는 노후된 빌라에 대해서 좀 알아본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서 그 저희가 3군데 빌라를 최종 후보 빌라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네, 3군데 빌라는 일단 중원매션은 그 경매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일빌라와 세강빌라는 일반 매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매 물건이 사실 지하층 빌라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일반 매물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3개의 빌라가 좀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요. 다 지하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한 지 이제 20년이 넘은 좀 노후된 빌라이고 모두 방 3개와 화장실 하나 이상 갖춘 좀 실거주하기 좋은 네, 전월세 수요자들이 그 선호할 만한 그런 매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 빌라에 대해서 한번 손품 조사를 먼저 해서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한 후에 네네. 그런 다음에 네. 여기가 경매에 나온 게 25평이네요. 네네. 25평인데 네. 예전에 지은 건물인데도 방 3개, 화장실이 2개가 나오네요. 네네. 또 지분이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네. 커요. 네. 이런 거는 많은 장점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쵸? 재개발을 생각했을 때는 네, 토지 지분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네네. 요소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중원매션을 처음에 이제 손품 조사로 이 빌라 현장 체크리스트를 한번 좀 채워봤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조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현장 임장을 가보았는데요. 사실 처음에 그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이거 노후되는 썩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그 외관이랑 내부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예, 저희가 사실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고 뭐 내부 복도도 굉장히 넓어서 빌라가 아니라 이거는 뭐 나홀로 아파트 내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일빌라인데요. 천일빌라는 강서초등학교 바로 뒤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호실이 한 개만 있어서 그 내부의 그 지하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고 형태로 그냥 여유롭게 쓰시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내부까지 한번 보았는데요. 예,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세광도 되게 잘 되고 되게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구조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예요? 네, 이쪽입니다. 여기? 네네, 이쪽이요. 네. 여기입니다. 네. 안쪽. 네. 여기는 코너 바깥쪽이고 네네네. 여기 안쪽입니다. 네. 네네. 근데 여기 반지한데도 여기 도로로부터 이렇게 벽을 그죠, 낮은 담을 네. 이렇게 해놔서 보통은 반지하가 바로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집 내부가 이렇게 살짝 보이기도 네. 하는데 이 집은 그 앞에 조금 이제 시선을 네, 차단할 수 있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 반지하지만 조금 그런 건 장점이 있는 빌라네요. 네네. 그래서 화단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진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광 빌라는 사실 그 위치적으로는 그 중학교랑 초등학교를 좀 끼고 있고 바로 옆에 굉장히 큰 놀이터가 좀 잘 관리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 창문 바로 위치인데요. 이 공원에 있는 그 수목으로 여기가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위치를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이 골목길 약간 안쪽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좀 지나다니지 않는 위치라서 굉장히 좋겠다 해서 일단 빌라로 갔는데 일단 정작 가보니까 외관이랑 내부가 전혀 진짜 청소도 거의 안 하고 있는 듯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층을 가봤는데 거의 물이 아주 흥건하게 있어서 거의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일단 단순한 누수인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옆 호실에서 하수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온 거고 뭐 공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임장 다녀오고 나서는 부동산에서 수리를 다 했으니 매물을 보고 싶으면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3개 후보 빌라를 찾아본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중원 맨션을 최종 빌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21년 6월 감정가 기준으로 나온 그 경매 매물이라서 좀 대비 저렴하고요. 그리고 빌라도 관리가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이 3개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도 있고, 인근에 뭐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거주에 대한 수요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좀 높아서 일단 이 빌라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 빌라를 저희가 직접 임장을 가보고 추가적인 좀 비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여기 지하철역이 지금 신월동은 지하철역이 좀 없어서 교통편이 좀 불편한데요. 바로 여기 경전철 목동선이 지금 현재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고, 이게 진짜 완공할 경우에는 현재 2028년 정도 완공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맨션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신월동은 아무래도 목동 학군지도 가깝고 해서 지금 굉장히 거주 조건은 좋지만 아무래도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동선이 진짜 완공될 경우에는 이 지역에 많은 빌라들이 아파트로 재개발될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장 큰 어떤 메리트라고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비밀은 저희 중원맨션이 있는 지역과 바로 건너편 신월 7동에 있는 그런 재개발 진행 예정인 지역이 그 동일한 그 초등학교 학구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될 경우에 그 초등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은 결국 동일한 학구도인 중원맨션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전월세 수요가 조금 탄탄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보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밀은 이제 김포공항 때문에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공항공사에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여름철에 전기세를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습기나 이제 에어컨을 저희가 이제 많이 가동을 하는데 이런 전기세 지원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하에서 이제 현관에 따라서 1층에 올라가는데 바로 뒤에 이제 굉장히 넓은 그 공터 같은 뒷마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마당은 이제 텃밭으로도 이용되고 좀 여러 세대가 동시에 그 빨래 건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비밀 2가지는 조금 이제 단점을 저희가 발견한 건데요. 빌라 앞에 이렇게 누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만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옆 호실을 봤더니 옆 호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바닥이랑 벽 그 사이 틈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색을 봤더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내부에 어떤 배수관이 파열되면서 벽으로 새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사비를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230만 원 정도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물건이 이제 2020년도에 경매 한번 진행되다가 기각된 물건인데 그래서 이제 검색하던 중에 내부 사진을 한번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현재 소유주가 거주 중으로 이제 알게 되어서 아무리 이제 올수리를 해서 전세를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 그 인테리어 수리 비용도 2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이 중원 맨션 그 옆집도 이제 누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집도 그럼 가서 보신 거예요? 들어가 보지 않고 그 주민이 살고는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근데 지금 제가 본 이 매물은 앞에 바로 누수가 보이는데 옆 매물은 카페트가 깔려 있더라고요. 작은 바닥에? 예, 현관 나와서 바로 발 디디는 곳에. 그래서 물이 깔았지 하고 들춰봤더니 그 밑에 물이 있고 고무판을 놓고 카페트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거기를 그렇죠. 밟고 와라. 예, 예. 그래서 이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쪽 집에 관련된 어떤 문제겠다 싶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견적을 알아볼 때도 두 개 호실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 비용과 복구 비용도 이제 두 개 집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두 개의 호실. 근데 네. 아까 1층에 지하에 세 집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두 집만 누수가 있고 한 집은 네네. 괜찮았다고 해요. 네네네. 네. 이 부분을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반지하 물건이 있는데 제가 반지하 처음 낙찰받고 그 집을 봤을 때 이 장판을 들쳤는데 습기가 가득한 거예요. 막 근데 그때 이제 초보 때라서 그 자리에 막 털썩 주저 앉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물건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렇게 임장을 가서 이렇게 물이 나오면 누수가 되면 대부분은 거의 가셨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안 되겠다. 네. 포기하시는 분이 거의 90% 내지 95%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112조에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이 물건을 그냥 흘리지 않고 이거를 또 이제 누수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되게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에 비해서 23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끝까지 잘 조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서 사실 놀랐고요.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수리를 원인을 찾아서 복구를 해서 이제 다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빌라 대장을 알아본 조사원 내용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가격 산출은 저희가 일단 21년도에 이제 매매가와 현재 올라와 있는 이제 매물의 매물가를 이제 분석을 한 후에 한 낙찰가는 한 2억 정도로 한번 예상치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신월동 2구역은 지하가 되게 많이 거래가 많네요. 네네. 보통은 이렇게 반지하가 거래수가 많은 게 많이 없는데 이 동네는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런 빌라가 다가구가 다세대가 반지하가 다 대부분이 다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지하가 많이 있고 또 지하 주차장이 크게 되어 있는 빌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반지하도 있고 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예,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 지하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고 좀 작은 형태의 빌라보다는 좀 맨션 형태의 좀 대규모 빌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구역을 빌라를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좀 설계해서 처음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보니까 평수가 다 18평에서 20평 이 정도면은 되게 빌라가 큰 평수거든요. 네. 보통은 13평이나 15평들이 많은데 여기는 평수를 이 동네는 조금 다 크게 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 3칸에 화장실이 2개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건이 2억 평균은 이제 예상 시세는 2억 3천인데 낙찰 예정가는 한 2억 정도 된다. 네. 네. 감정가랑 거의 이제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익 계산은 저희가 수익 계산표를 이제 보면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대체 이걸 수익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숫자만 보고서. 그런데 이제 일단 하나하나 일단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던 중에 바로 은행 대출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과연 이 대출이 뭐 법인이냐 아니면 다주택자냐 무주택 개인이냐에 따라서 대출되는 부분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사업자 대출을 받더라도 뭐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한창 그 단톡방에서 같이 막 자료도 조사하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래서 생각한 것은 그 무주택 개인 기준으로는 경락자금 대출 이제 40%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신용대출 뭐 가족이라도 생각해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최종 1억 6천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후에 이제 4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5억에 매도를 해서 시세차익을 이제 1억 8천만 원 정도 잡는 그런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은 이제 동일한데요. 법인도
그 법인은 이제 경락임금 대출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개인사업자 대출을 일단 활용해서 대출 전세를 맞춘 후에 바로 이제 상환을 하는 식으로 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년간 보유하다가 똑같이 5억의 매도 시 시세차익 1억 4,3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이제 알아볼 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급하면 P2P 대출도 썼다가 전세 세팅 후에 상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P2P 대출 업체랑 대부 업체 한번 연락을 해봤거든요. 실제 되는지.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알아본 건 아닌데 일단 대부 업체에서는 지하 빌라는 절대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고 이제 P2P 대출 쪽에서는 더 이제 고객이 투자한 돈으로 대출해주는 거라 더 까다롭다. 그래서 그 매물이 뭐 적어도 아파트, 뭐 3억 이상의 아파트여야 되고 뭐 빌라는 절대 대출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P2P 대출로 이걸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대체 왜 이 업체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좀 대출이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보면은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후순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시세가 나오는, 그러니까 빌라라서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KB 시세가 나오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조금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는 KB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량한 물건이지만 또 KB 시세가 없는 거는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P2P 업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이제 하려면은 또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다 이제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개인이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냈는데 지금은 다 금융기관이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 비용까지 들여서서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조금, 이런 뭐 P2P라든지 그런 후순위로 이렇게 해주는 곳은 그러니까 KB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좀 오피스텔 중에 좀 오피스텔도 이제 그 감정가가 없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좀 오피스텔이 그 많은 타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들은 또 KB 시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량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KB 시세가 나오는 그런 물건으로만 조금 담보를 잡아주는 경향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좀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공투를 들어가야 되죠. 저희가 근데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를 지하 빌라라도 대출을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근의 지하를 등기부등본을 떼어볼까. 그러면 대출이 해주는 데가 있을 거니까 있죠. 거기를 찾아가서 대출을 하면 가능은 하겠다. 근데 이제 언제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보고 있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예, 지금 이제 만약에 개인으로 하시면은 반지하 빌라라 하더라도 개인은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인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은 만약 개인은 그 개인의 그런 뭐 재직이라든지 원천징수 이런 소득 이런 걸로 그다음에 신용은 당연한 거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의 그런 담보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력이 반지하 빌라네 시세 없네. 근데 반지하인데 언제 환금성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환금성이 좀 빌라는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력이 약하니까 법인으로는 조금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로 많이 찾으면 해주는 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쉽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은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반지하인데 다 대출 80% 내지 90% 다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은 조금 수월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담보력이 좋은 물건이 조금 법인 대출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알아보셨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엑시트 플랜을 싸봤는데요. 이제 낙찰 후에 목동선이 착공되고 또 인근의 서부 트럭 터미널에 이제 첨단 물류 복합 단지가 완공하면 3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매도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분석해본 결과 이제 개인 무주택자 수익률이 이제 가장 높았는데요. 무주택자인데 뭐 첫 주택을 반지하 빌라로 사기는 사실 네, 좀 아깝죠. 예. 근데 이제 청약 가점이 낮은 뭐 20대 초반의 청년일 경우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빌라를 중장기 정도 투자를 해서 해보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법인은 이제 매년 종부세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좀 높고 시세 차익이 큰 걸로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공시 가격은 네, 1억 1,50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법인도 이제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지금 법인의 종부세는 3%잖아요. 그러면 1억 1,000이면 한 300만 원? 33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이 물건으로 매월 월세 수익 물건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330 이상의 그런 연간 월 수익이 나야지만 이익이지만 이 물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음으로써 그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의 그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 물건인데 연간에 330이다. 그러면은 이제 법인에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가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이제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따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법인으로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꼭 법인이라고 해서 네, 종부세가 부담은 있으나 어쨌든 수익이 그 이상의 많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법인으로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요거는 이제 내 개인 명의 그다음에 법인 명의의 그런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층이지만 이제 채광이 좀 잘 되는 편이고 이제 임대용을 이제 올수리를 할 경우에는 전세가가 그래도 2억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풀피까지는 아니어도 무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이제 이런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습기나 건조기를 저희가 아예 구비해서 그 풀 퍼니시드 전략으로 한번 해보면 전월세 그런 수요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월 20일이 이 물건의 이제 입찰일이었는데요. 그날 저희가 이제 뭐 명의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때문에 알아보다가 저희가 직접 이제 입찰에 참여는 못했고 네. 저희 이제 통통한 바우님께서 이제 법원에 그냥 가셨어요. 가셔서 네네. 이제 뭐 이제 곧 이제 입찰 들어갈 거다 하면서 막 중계를 해주셨어요. 저희 단톡방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예상이 될까 해서 저희끼리 막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1억 9,500 정도에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 낙찰이 굉장히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빌라 시세 계산표에다가 네. 근데 입찰 가격을 2억 쓰지 않았어요? 네네 2억을 예. 썼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거보다 반지한데. 약간, 네, 그래도 조금 낮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네. 진짜 네. 1억 9,500 정도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네. 2억으로 썼으면은 예, 낙찰 받으시는 건데. 네. 네. 아깝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조는 모든 조원분들이 이렇게 네. 다 같이 사실 업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조사를 했고요. 그걸 네. 다 취합하면서 또 네. 단톡방 통해서 각자 뭐 뭔가 어려움이 있고 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막 자료를 찾아서 단톡방에 막 올려주고 서로 보고 스터디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단톡방에 막 다른 단톡방 톡수 쌓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쌓여서 벽타기를 해야 될 정도로 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원분들이 다 이제 과제를 하면서 정말 그 재개발된 빌라를 처음부터 지역을 찾고 네, 뭐 물건을 조사해서 후보지도 찾고 네. 뭐 임장하면서 새롭게 뭐 발견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 수익 계산까지 해보고 뭐 대출 뭐 수리까지도 알아보는 이제 전체 과정을 뭐 매수랑 낙찰만 안 받았다지 뭐 전체 과정을 사실 잘 다 겪은 일단 그런 사실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서 진짜 빌라를 좀 찾아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른 부분도 잘하신 부분이 있지만 여기 그 각자의 역할과 또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전 조원들이 또 참석을 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어쨌든 팀별 과제나 조별 과제를 주면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참여가 하셔서 또 각자 맡은 역할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공부가 됐지만 또 이 물건 전체를 같이 해봄으로써 내가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또 네. 배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112조는 되게 한 분 한 분에게 되게 많은 이제 공부가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수조로 이렇게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와 프로젝트를 한번 영광입니다. 예, 우리 너무 3월에 이어 4월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억에 낙찰 받으면 어떻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렇게 장단점을 뽑은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질문 살짝 봤는데, 이제 탁상 감정은 이제 말 그대로 탁상이 뭐예요? 책상이잖아요. 책상에서 이제 은행에서 감정을 한다는 건 되게 이제 그렇게 KB 시세가 없는 물건이 이제 대출을 나가게 될 때 은행에서 이제 지정한 그런 감정평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2군데 내지 3군데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큰 금액 아니면 그 탁상 감정을 의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피스텔을 구매하기로 했다. 근데 KB 시세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A, B, C 3군데에다가 이 물건 탁상 감정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이제 빌라 시세 계산표 여러분들 그동안의 그런 이제 일반 매입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가격을 내서 요번에 우리의 빌라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아까 1억 6,300 우리 112조가 1억 6,300으로 계산을 했는데 1억 9,300인가? 그래서 낙찰가는 2억으로 써야 되겠다 한 것처럼 그 탁상 감정 회사에서도 감평사에서도 쭉 그 동네에 뭐 실거래가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시세 같은 걸 반영해서 예를 들면은 이 물건 2억이에요. 뭐 A 감평사는 이 물건 감평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하고 B는 뭐 2억 3천이래요. C는 뭐 2억 1천이래요. 그러면 3개를 평균해서 이거 탁상 감정 이 가격은 감정가 2억 2천으로 은행에서 대출 계산할 때 2억 2천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탁상 감정이에요. 책상에서 이제 감정 평가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정식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식 감평사가 실제 그 물건지에 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경매지 보시면 감정 평가서 보셨죠? 그렇게 감정 평가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든 물건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심사역이 그러니까 대출을 올리면은 이거는 감정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그런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이상의 물건 그다음에 또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물건들 공장 상가 뭐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정식 감정을 하면은 감정 평가사가 뭐 A4만 20장 정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 물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물건은 옛날에는 다 이 차주,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감정 비용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설정비도 은행에서 내는 것처럼 그 대출에 필요한 그런 재반 비용들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KB 시세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에서 다 이제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무조건 감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여기 거래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대략 감정 평가대로 이렇게 가격을 매겨요. 그러니까 감정 비용을 내가 내야 된다. 그런 부담은 안 가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우수조 한
이제 많은 조분들이 다 잘하셨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다들 잘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한 번의 강의로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평준화 됐다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를 내리자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평균이 높아지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후기도 많이 읽어봤는데, 빌라는 쳐다도 안 봤다. 그 다음에 빌라에서는 돈을 벌 수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빌라는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뭐 아파트처럼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시세를, 내가 사려는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매물이 올라온 가격, 이게 정말 시세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빌라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빌라 시세 계산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빌라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내가 시세를 내가 이게 맞나, 시세 계산을 한 게 맞나, 이 시세가 적정한지를 그렇게 많이 의아해 했던 부분을 많이 이번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입찰한 금액을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런 글들을 제가 몇 개 보고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게 틀리지 않았다. 확신을 가지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 과제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조별 과제도 하시고, 또 후기를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다 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품 파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해오셨으면 되게 능숙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를 많이 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또 본인만의 그런 방법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빌라를 투자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방법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드려서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정말로 빨라요. 저는 지금 제가 거의 투자 시작한 지가 거의 5, 6년 정도 됐잖아요. 저는 물건을 하나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이 하나 보는데 그렇게 2, 30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물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물건이 수익이 나겠다 안 나겠다 어떻게든 조금 길게 보면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빌라 물건을 판단하는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능숙하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은 급한데 그리고 이제 내 본연이 또 본업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이것 좀 하려고 보면은 가족들 식사를 차려줘야 된다든지, 우리 아이 픽업을 가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들한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안 낸 그런 과제들이 많더라고요. 이 물건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쭉쭉쭉 썼는데 끝은 없어요. 그런 과제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으셨으면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라 대장 작성표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 계산표도 드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양식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넣어봄으로써, 그 칸을 채워봄으로써 물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까지 계산했을 때 이 물건을 내가 매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입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계속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나의 그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 요거는 이 물건은 맞아,
이거는 고 해야 돼. 아니야, 이 물건 아니야. 스톱해야 돼. 이런 결정들이 여러분들한테 결정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입찰을 하지 못하거나 낙찰을 그다음에 매입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이번에 이 물건은 일주일간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일주일이면 7일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러면은 오늘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보고 또 내일 또 30분 보고 그렇게 하면서 7일 정도를 해서 한번 완성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 물건이 괜찮네. 아니면은 이 물건은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물건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이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물건을 할 때 이제 7일이 걸렸던 시간이 6일로 오고 6일 걸렸던 시간이 5일로 오고 그렇게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한 물건을 하나 이제 보시면 꼭 끝까지 수익 계산표까지 작성해서 어떻게 엑시트 할 것인지 그런 결론까지 꼭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과제를 보고 좋은 물건을 저는 너무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물건 내가 입찰 한번 해볼까? 우리 지인한테 입찰하라고 시킬까?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론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내가 과제를 했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다 그렇게 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과제를 잘 해놓고 결론도 도출을 잘 하셨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만큼 잘하셨는데 아직은 그런 확신이 부족한 것은 그 공부가 덜 됐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이거 내가 이번 물건을 했어요. 어제 물건이 더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좋은 물건을 골라놓고도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건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타로만 계산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하는 거. 바로 매도했는데 77% 세금 내고 이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거 수익이 몇백밖에 안 나니까 이 물건 좀 하기는 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런 결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물건들은 다 비밀이 있는 물건이에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묵힘으로써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검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묵히면 묵힐수록 수익이 잘 나는 물건들을 너무 금방 팔아버릴 그런 생각으로만 접근하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22조 분께서 단기로 투자할 것이냐 또 장기로 갈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 중기, 장기로 조금 계산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할 때 얘를 조금 장기로 가져갈까 아니면 단기로 가져갈까 그런 그런 결정이 조금 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로만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엑시트 수업 들으시고 또 애프터 스터디 들으시고 또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과제를 하기까지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계속 해왔지만 같이 함께 시간을 내고 줌 미팅을 하고 또 같이 임장을 가고 보고서를 쓰고 요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많은 조에서 다 이렇게 과제를 당연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조도 하는데 우리 조는 또 이렇게 잘 안 되냐 또 막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작성까지 잘 하시고 또 스터디 참여하시고 단톡방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줌 미팅 하시고 또 단톡에 참여하시고
또 임장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열정이 계속 쌓여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우수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제가 잘 했나 봐요. 오 마이 갓. 이거 없어진 줄 알았다. 네. 지난번에 제발 앞 좀 쳐다보라고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앞을 쳐다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엑시트 애프터 스터디 4월 우수 선정하도록 할게요. 금박 많이 뿌렸어요. 예, 금박에다가 불꽃놀이. 네. 우수한 분들은 이런 걸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예, 두고. 최우수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수회원, 우수후기 이제 말을 많이 해서 지금 혀가 조금 꼬이는데요. 최우수조와 우수후기 쓰신 분들은 우리 전체 오늘 불리는 전체 분들은 줌미팅과 줌미팅을 이제 저 플러스 특별 게스트와 줌미팅이 줌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소투스에 오시게 되면 소투스 우선 선발권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서에 애프터 스터디 우수라고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투스 다음의 과정 프리미엄 소투스의 선발 자격도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불려주시는 분들은 공통의 그런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최우수조와 우수후기 쓰신 분들은 절세 기술까지 보너스로 나갑니다. 예, 우수조와 우수후기. 네, 최우수조. 예, 자꾸 헷갈리네요. 네, 최우수조 지금 세 가지 혜택을 보실 최우수조는 22조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12조.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하셨는데 이제 우수조는 33조, 61조, 45조이고요. 그리고 또 7조, 2조, 79조. 네, 우수조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과제 우수하게 내신 분들 계세요. 개인적으로 또 이 모든 과정을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어요. 월곡동 로라님, 그리고 희망바이러스님, 대복귀욤님, 그 다음에 더베스트님, 체인지데이님. 네. 그리고 이제 우수 후기 쓰신 분들, 써어비님, 그 다음에 자산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좀 연세 좀 있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분도 20대시던군요. 예. 자산가 선생님 요즘에 이제 제 발자취 따라서 필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또 근육 마도로스님,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는 참여 못 하시지만, 저 멀리, 어느 바다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멀리 계시지만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칭찬합니다. 특급 칭찬이야. 네, 그리고 세상 속의 멋진 나님, 네, 우수후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빨간 조끼와 함께한 돈 되는 빌라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쉬는 시간은 15분 갖고요.
8시 45분, 8시 40분, 예, 10분. 10분, 예, 27분이니까 13분 휴식하시고 8시 40분에 여러분들 또 기다리시는 두 분의 멋진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예, 뵙게 될 거예요. 네. 40분에 뵙겠습니다.